언론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이제 언론계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낼 수 있는 거는 공범자들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네. 그 최승호 PD가 만든 공범자들이란 영화, 이 영화를 이제 명예훼손한다고 MBC 네. 임원들이 상영하지 말아라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네. 법원에 기각했습니다. 네. 근데요, 이 김정만 수석 부장판사가 이제 가처분 신청 기각 이유를 판결문에 적었는데요. 이례적으로 굉장히 자세히 적었습니다. 근데 그 자세히 적은 내용 중에 첫 번째가 MBC 임원들이 이 공범자들이라는 영화가 임원들의 명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예, 그 근거로 MBC 임원들을 표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의 기초에 공적 인물들을 비판하고 의무를 제기했을 뿐이다. 그리고 MBC 임원들은 비판이나 의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는데도 이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권이 침해됐다고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요건데요. 이건 한마디로 공인이라는 겁니다. MBC 임원들이. 그다음에 초상권 침해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언론사인 MBC의 핵심 임원은 공인이다. 공인. 그러니까 업무나 직위와 관련된 사진, 영상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네. 김장겸 사장, 백종문 부사장, 박상우 시사제작부국장, 김재철 전 사장, 안광한 전 사장. 정말 적폐들. 진상들도 이런 진상들이 없잖아요. 네. 전 언론이 돈 벌지 말라고 이야기는 안 하고 싶어요. 먹고 살아야죠. 근데 네. 정권에 줄 서가지고 언론이라고 하는 게 저 사람 진짜 언론이냐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도 있지만 직장으로서의 언론 저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권력에 줄 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 보도해줘도 난 언론이라고 인정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들 지금 권력에 줄 대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지금 노동법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걸린 상태에 있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도 이거 영화 부끄러우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명예훼손이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부끄러우니까 이지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 같은 법원이 받아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거 정권 교체를 피부로 느끼는 게요. 이 수석 부장판사의 판결문도 판결문이지만 이게 뭐 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기각해주고, 네, 그것도 아주 정권 교체된 실감하게 되고요. 우리 공범자들 봤습니다. VIP 시사회에 가서요 봤습니다. 보셨어요? 좋으시겠어요? 좋죠. 이주영 실장 봤죠? 네, 저도 봤습니다. 재밌죠? 재밌습니다. 되게 약오르거든요. 왜 재밌나 물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네, 왜 재밌어요? 제가 이제 언론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2012년도에 막 파동이 있을 때, 저는 이제 무한도장 결방된다고 그걸로 단순히 짜증내고 이랬었는데, 실제로 그 영상을 보니까, 이게 속사정이 이렇게 있었구나. 이걸 또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되고 이런 부분이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최승호 PD 아주 집요하게 MB 쫓아가서 인터뷰하려고 그러고 백승문 쫓아가서 쫓겨나면서까지 인터뷰하려고 그러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그런데 MB가 딱 한마디 하잖아요. 지금 뭐 하세요? 그 대단하시죠. 그분 뭐 원세훈 쫓아가고 김기춘 쫓아가고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런 사람 못 이겨요. 그렇죠. 사인간에도 못 이겨요. 그런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MBC가 지금 무슨 존재 이유가 있나요? 저는 MBC 그러면 떠오르는 게 황우석대 PD 수첩, 그 다음에 광우병 PD 수첩, 그 다음에 쫓겨난 해직 기자들, 그 다음에 이용마 기자가 아프지. 이 생각이 나지. 현재 MBC 무슨 프로가 좋다.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스스로 망해먹은 거고요. 네. 그게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표현했는데 아마 의원님 공감하실 거예요. 언론의 최고의 상업성은요. 삼성 빨아주고 문자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게 진짜 뉴스다라고 인정받는 게 진짜 상업성이에요. 그렇죠. 알고 보면. 그게 네. 손석희 전략이잖아요. 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한 줌의 권력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 공기를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들이고요. 그 공범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에 앞에는 붙어 있죠. 이명박과 박근혜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권력을 그렇게 사유화했던 사람들인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웬만하면 욕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신비님 아니 욕 좀 하시지 않으세요?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욕하는 경우는 엄청 빡친 경우예요. 신비님 욕을 남발해서 저한테 욕을 먹어요.
아이 양반아 욕 좀 그만하라 그러는데 진짜 막 욕하세요? 그 쌍욕 우리는 하죠. 그게 원래 그럼 팟캐스트에. 삐처리예요, 삐? 그러니까 삐처리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삐가 너무 많겠네. 이제 삐처리를 이렇게 신비님도 저 눈치를 많이 봐요. 욕 안 하려고 하는데 네.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데 욕 나오는 수준이 신비님 5일 때쯤에 나오면 나는 12일 때쯤에 나오는 거 그런 차이 정도예요. 그게 인격의 네. 함양 정도? 아니,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살았던 바탕이 환경적인 내용이라고 보는데 네. 문제는 자유한국당인데요. 방송 장악 저지 투쟁위원장 이분이 어디 출신인지부터 얘기해야 얘기가 잘 다 풀려요. 알아요.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 조선일보 편집국장의 TV조선 네. 보도본부장 이 하셨습니다. 강효상 씨가 심지어 방송 장악 저지 투쟁위원장이라는 게 저는 이 자체가 빡쳐요. 근데 여기서는 욕을 일단 참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조폭이다. MBC 김장겸은 철거민이다. 이런 비유를 했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깡패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국민의 마음을 빼앗아간 깡패. 개혁 깡패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조폭은요. 이게 조폭이 뭐죠?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폭력적으로 보인다는 뜻? 그러니까 지금 몰려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분명히 엊그저께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공영방송 사장이라고 그래서 임기가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니다 하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느끼는 분위기는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무조건 보장하라. 지금 KBS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국영방송 개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KBS가 개혁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MBC 유일하게 남아있다고 본다는 시각이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킨 MBC인데 욕먹어 가면서 탄핵 과정에서 임명한 MBC 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공영방송 사장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지막 교두보로서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임명해 놨는데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MBC가 사유화된 거죠. 네. MBC라도 있어야 자기들 명맥 유지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그 말이 발끈하게 만든 부분인데 이게 너무 나갔어요. 지금 그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일단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최소한 10년은 말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이고 심지어 그보다 더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조중동 출신의 여러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들이잖아요. 뭐 형광등 100개를 켠 아우라. 그 기억나시죠? 그 사건. 네. 그 주인공이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국회의원 되시는 그쵸. 놀라우신 분. 근데요. 그때는 국회의원 되기 너무 쉬워. 형광등 100개를 킨 아우라 탁 해갖고 그게 인구에 회자되면 눈여겨보고 너무 좋아요.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정원유착의 대표적 개념. 그쵸. TV에서나 이제 잘 빨아주다가 나중에 비례대표 같은 걸로 정계에 진출하고 그래도 강효상은 좀 불운한 케이스예요. 불은? 제가 봤을 때는 지상파 출신들은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들이 앵커 같은 거 하면서 정치권에 진출한 분들은 지금 현재 여당에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노골적으로 누구를 빨아주지는 않았어. 그럼요. 근데 유능한 사람을 네. 민주당은 영입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활자 매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단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로 종편 같은 데서 잠깐 활약하는 정도로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강효상은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한테 유명한 사람이 아닌 거야. 이런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지만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들은 이따위 말을 하면 안 돼요. 심야에 네. 선거운동원이 자해한다고 해서 쫓아가셔가지고 자해를 막으신 의인이시죠. 네. 의인 그분이 이낙연 총리의 도덕성을 논하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그쵸. 어쨌건 KBS, MBC의 현장에 있는 기자, PD들이 다 들고 일어난 상황인데 저는 그런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우리 같은 방송 들을 일 있겠습니까만 KBS, MBC의 경영진이 근데 이철성 청장한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고언을 한 적이 있어요. 방송으로. 역사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 완고하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꾸려갔을 때 밑에 있는 하부에 있는 또는 구성원들이 이게 잘못했다고 외칠 때 가슴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 방식도 아니고 일단 찍어 누르고 한직으로 발령 내고 직위해제시키고 해고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박정희 때나 통하던 방식이야. 그 방식으로 하려다가 결국 망한 게 전두환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17년에 와서 이지랄하고 있는 거 이것들이. 그렇게 욕을 하시는 거군요. 네. 지금 소심하게. 네. 아니요. 삐삐삐 처리할 거예요? 아니요. 그 의원님 앞에서 지금 제가 이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쌍시험 막 들어가는데. 이거 너무들 하잖아요. 이게 이런 상황일 때는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성찰을 이분들이 할까요? 그럼 짐승이죠. 근데 확실한 거는 네. 과거에 MBC가 자랑스러웠는데 현재 MBC는 망가졌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맞는 인식이세요. 과거의 MBC는 정말 만나면 좋은 친구였고요. 국민의 사랑을 받는 MBC였고요. 그 김삼순 할 때요. 내 이름은 김삼순. 그렇죠, 네. 그 국민 드라마 보려고 우리가 진짜 본방사수 그래갖고 달려가고 그랬던 MBC. 그때 굉장히 젊은 MBC였는데 지금 MBC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된 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지금 사장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참담한 심정이고요. 그리고 저는 MBC 구성원들이 이렇게 지금 뭐 제작 거부를 하고 이건 정말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이런 절규라고 봅니다. 정권이 엄중할 때 싸웠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부터 못 일어났잖아요. 국민들이 굉장히 여러 같은 성의를 모아줄 때 결국에는 다시 철수하신 분들이라서 더 열심히 싸우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이거를 정권 차원에서 하기 힘들어요. 언론의 문제는. 그렇죠. 내부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보시기에 김장겸이 버틸 수 있을까요? 끝까지 버틸라고 할 겁니다. 임기 3년이죠. 3년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관이 파견돼서 내부 부당 노동행위 실상을 뭐 한 달 이상에 걸쳐서 수집했고요. 그게 이제 이미 검토 중이고요. 법률적 대응을 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MBC 운영 과정에서 저희가 국회에서도 계속 문제 삼았던 게 MBC가 너무 소송을 남발한다. 예, 그래서 돈을 좀 잘못 썼다는 의혹을 많이 제기했는데 그렇게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경영을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도 뭔가 박문진 감사를 통해서 하든지 어쨌든 네, 특별 감사를 요구하든지 국민들이 그렇게 하면 내부 경영 상태가 만천하에 공개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안 물러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계속 또 이야기할 것 같은데. 정치 보복은 정파적인 공격이고요. 그리고 법이 책임을 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당 노동행위의 상징은요. MBC PD가 스케이트장 가가지고 일하고 있는 거 이거 부당 전보, 발령, 부당 해고 책임지셔야죠. 지금 KBS도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일어나서 지금 투쟁을 시작했고요. MBC도 마찬가지고 제작 거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 특정한 어느 정도 인원이면은 뭐 시형 기자 같은 것도 동원하고 그러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고 일어나고 지금 노조가 2개, 3개씩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게 노조의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찾으세요. 황당한 사건 중에 하나가 정현주 사장 물러나기 배임 같은 걸로. 그 더 황당한 게 신태섭 교수를 KBS 이사수를 바꾸려고 신태섭 교수를 교수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러고는 자르고 그 다음에 김금수 이사장 그때 KBS 이사장을 최시중이 직접 만나서 되지도 않는 이상한 그 이유를 들어서 거의 그 강제로 밀어내서 2명 빠지게 해갖고 숫자를 6대5로 유리하게 만들어서 이명박 정부에 그래갖고 강제로 자른 사건이잖아요. 공영방송 사장. 그래갖고 임면권이 있다는 해괴한 판결을 대법원이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호성 방송위원장이 임면권 얘기를 했어요. 법의 해석에 의하면 임면권자가 인면권도 있는 게 아니냐. 박문진 이사회. MBC, KBS가 정상화가 되더라도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을 대신해서 뭔가 사회의 공기로서 거래했던 팟캐스트 입장에서 보면 정상화 돼도 별 효용성 없다. 솔직히 이렇게 보고요. MBC의 존재 이유를 국민이 묻고 계십니다. 과격하긴 하지만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뻘짓하는 사이에 언론의 지형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귀한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시간 내내 말씀만 듣고 있기 좀 힘드셨죠? 아닙니다. 네. 전 항상 이 시간이 기대가 되고 네, 즐겁습니다. 근데 살짝 좋은 것 같아. 혹시 뭐 실례지만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35입니다. 결혼하셔야 되잖아요. 네, 이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복절 기념 공개구원. 이상형. 이상형. 정순환형이라고. 네, 명세빈. 네, 연예인 따지면 명세빈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강수지. 옛날 강수지. 강수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 명세빈, 올리 명세빈이었습니다. 결혼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안 한다 이 말이지. 별 아쉽.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김장겸 사장, 백종문 부사장, 박상우 시사제작 부국장,
김재철 전 사장, 안광한 전 사장, 정말 적폐들. 진상들도 이런 진상들이 없잖아요. 네. 전 언론이 돈 벌지 말라고 이야기는 안 하고 싶어요. 먹고 살아야죠. 근데 네. 정권에 줄 서가지고 언론이라고 하는 게, 저 사람 진짜 언론이냐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도 있지만 직장으로서의 언론, 저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권력에 줄 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 보도해줘도 난 언론이라고 인정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들 지금 권력에 줄 대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지금 노동 임원들의 명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 근거로 MBC 임원들을 표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의 기초에 공적 인물들을 비판하고 의무를 제기했을 뿐이다. 그리고 MBC 임원들은 비판이나 의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는데도 이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권이 침해됐다고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요건데요. 이건 한마디로 공인이라는 겁니다. MBC 임원들이. 그다음에 초상권 침해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언론사인 MBC의 핵심 임원은 공인이다. 공인. 그러니까 업무나 직위와 관련된 사진, 영상은 언론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이제 언론계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낼 수 있는 거는 공범자들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네. 그 최승호 PD가 만든 공범자들이란 영화, 이 영화를 이제 명예훼손한다고 MBC 네. 임원들이 상영하지 말아라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네. 법원에 기각했습니다. 네. 근데요, 이 김정만 수석 부장판사가 이제 가처분 신청 기각 이유를 판결문에 적었는데요. 이례적으로 굉장히 자세히 적었습니다. 근데 그 자세히 적은 내용 중에 첫 번째가 MBC 임원들이 이 공범자들이라는 영화가 실장 봤죠? 네, 저도 봤습니다. 재밌죠? 재밌습니다. 되게 약오르거든요. 왜 재밌나 물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네, 왜 재밌어요? 제가 이제 언론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2012년도에 막 파동이 있을 때, 저는 이제 무한도장 결방된다고 그걸로 단순히 짜증내고 이랬었는데, 실제로 그 영상을 보니까, 이게 속사정이 이렇게 있었구나. 이걸 또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되고, 이런 부분이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최승호 PD 아주 집요하게 MB 쫓아가서 인터뷰하려고 그러고, 백승문 쫓아가서 쫓겨나면서까지 인터뷰. 법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걸린 상태이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도 이거 영화 부끄러우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명예훼손이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부끄러우니까 이지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 같은 법원이 받아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정권 교체를 피부로 느끼는 게요. 이 수석 부장판사의 판결문도 판결문이지만 이게 뭐 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기각해주고, 네, 그것도 아주 정권 교체된 실감하게 되고요. 우리 공범자들 봤습니다. VIP 시사회에 가서요 봤습니다. 보셨어요? 좋으시겠어요? 좋죠. 이주영